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이모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고 하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목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나무, 즉 소나무, 전나무, 이러한 큰 나무가 되겠고요. 이런 간목이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아주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성목이 아니라 간목이 또 을목과 같이 생목,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우선해서 쓰기보다는 병화와 계수로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5월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되겠죠. 목이 수가 없는데 화가 왕하면 목분비해가 되거나 또는 화다 목분돼서 나무가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너무 왕하고 또 기후 자체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화는 제왕지로서 매우 왕하지만은 목은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60대, 70대 정도 해서 매우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죠. 조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줘야 된다.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정편이를 나눠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했죠. 임수는 어떤 수 큰 물이긴 하지만 얘네는 강호수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호수는 내가 물을 길러다가 쓰는 것이고, 우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얻으면 또 한 가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 4월의 수, 5월의 수 모두 수가 약하기 때문에 딸랑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 경금 또는 뭐 개수 신금 또는 임수 경금, 임수 신금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이 임수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신금 수를 생하기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수를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월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죠.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주가 좋고 어떤 사주가 나쁘냐를 봤을 때 중화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중화시키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왕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주인공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일간이 약하면은 삶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는 그냥 단순히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이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 잘 이루어지고 왕세도 잘 이루어진 사주가 중화된 사주로서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용신법이 억부용신법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을 보는 용신법이 바로 조후용신법이다라고 하는데, 크게 용신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알아둬야 될 것, 바로 이 억부용신법, 왕세를 보는 것과 조후용신법, 한열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또 다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월지는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선생님, 오화는 양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건
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장간을 보게 되면 오화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정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본시 양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만 그 본기가 뭡니까? 천간에서 봤을 때 병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기가 음이기 때문에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화가 되는데 일간인 간목인 내가 생하는 것이니 이를 아생자라고 해서 이거를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아랫사람과 같기도 하고요. 나의 부하지간과 같기도 하고 나의 창작물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라든가 또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고 또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총명한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식상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상관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이건 정제 격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 해서 상관 생재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상관격 또는 정재격으로서 상관 생재하는 그런 틀이 구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왕절이 됩니다. 화왕절, 화가 여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5월이 되겠고요. 반대로 목은 5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목과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면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해서 일간이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왕성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 조후해야 된다. 이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5월에 약하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간목을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비견겁제가 있어서 간목에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간목이 수를 쓰는 것은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본시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고요. 5월에 목도 약하지만 수도 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를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이 되죠.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주고, 수는 화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금이 약해지는 것을 또 방비해 줄 수도 있겠다. 더해서 지지로 뭐 임목이라든가 해수라든가 또는 뭐 묘목 등이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화를 봤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 4월, 5월, 미월, 3개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의 계절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 그래서 매우 뜨겁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간목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 자체도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연지에서 다시 4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의 화가 더욱더 왕해졌다. 기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염천의 하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가 다 말라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있죠. 이 겁재는 역시나 화를 생할 뿐이죠. 화왕 목분이 되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만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을 뿌리를 배양을 해서 목이 재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목 입장에서 식신이 될 것이고요. 이 임수는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면서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용신이 될 것인데, 임수 자체가 뿌리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일지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자수, 갑자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수의 뿌리를 얻었는가 싶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이 자수하고 월지에 있는 오하고 좌우 충이 되는 것이 아주 큰 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죠. 간목을 생해줄 수 있는 자수도 깨져 버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 자수는 수생목이죠. 수생목을 해서 목을 생해줄 수는 있지만은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통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연간에 있는 을목이나 일간인 간목은 통근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해수는 당연히 간목, 을목이 통근 가능하죠. 그래서 자수냐 해수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간목이 극신약이 돼버린 겁니다. 자수도 날아가 버렸고 간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시, 갑자시를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자수는 좌우충이 되어서 이거는 상처를 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 있는 자수는 쓸 수 있습니다. 간목을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고 임수가 여기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자 있어서 오화를 다 충해서 자수 두 개 다 깨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충하고 얘는 존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긴 한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는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목이 5월이라 하더라도 해수에 뿌리를 두고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수와 자해 다 통근이 가능하죠. 이거는 나름대로 갑자하고 을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신시 또는 계유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자합이 되죠. 자, 근데 임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임수 두 개의 신자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간목의 뿌리를 떠서 일간이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는 뭐가 되냐면,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을 얻었습니다. 그죠? 인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통근 가능하죠. 근데 이제 5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만약에 충이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두고 좋아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인데, 이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뭐 운이라도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게, 좌우충이 될 때 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자진합이 되죠. 이거는 충중 봉합이 됩니다.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진합이 되기 때문에 임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이 간목이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국세 자체가 충이 구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국세 자체가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을축시도 마찬가지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 구제가 됩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죠. 일간 간목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오시는 이거는 이렇게 충이 돼요. 이렇게도 충이 되고 이렇게도 충이 되고, 이거는 좌우충 걸립니다. 이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따지고 보면은 쓸만한 생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경오시 같은 경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경금의 간목을 극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좌우충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점,
임신시 아까 설명드렸죠. 신자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좌우충 구제가 되지만은 임수가 일간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을 그냥 감안하고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충을 감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다 병인시하고 을해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